자, 2025년 수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수의 차가 3 또는 5가 됐으면 좋겠다. 3이 되는 것은 1, 4, 2, 5, 3, 6까지 가능하겠죠. 물론 이게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총 6가지가 되고요. 5가 되는 건 1이랑 6밖에 없으니까 자리 바꿔서 2가지 합쳐주면 1번이겠죠. 2번 부등식의 해 범위를 찾아라 라고 시켰으니까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면 3x-1이 마이너스 6 이상 6 이하다. 양변의 1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5부터 7까지고요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5보단 크거 나왔고 3분의 7보단 작거 나왔다. 이렇게 빼라고 시켰으니까 3분의 12라서 약분하면 4번이겠네요. 다음 3번 행렬 AP의 1,2 성분은 하고 물어봤는데 그럼 다 곱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곱해주면 되겠죠. 12-12니까 2번이네요. 다음 4번 연립방정식을 물어봤는데 이런 건 이제 1차식을 이용해서 x는 1-2y다를 2차식에 대입해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1-2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다를 풀겠습니다. 전개해 주시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고요. 가져오면 4가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라서 y 마이너스 2제곱은 0이다. 따라서 y는 2고요. x값은 y에다 2를 대입해 주시면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다. 1번. 다음 5번 3차 방정식이 허근 1 더하기 i와 실근 알파를 가질 때 라고 했네요. 일단 이 k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계수인 3차 방정식은 허근을 하나 가지면 반드시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한 근이 1-i만 알 수 있고요. 이것만으로도 진행이 되긴 되겠지만 딱 보니까 x에다가 되게 1을 넣고 싶지 않나? 1 넣으면 딱 0 될 것 같지 않아요? k도 날아가면서. 실제로 1을 넣어보면 0이 되기 때문에 저 친구가 x-1 인수로 가질 것이고요. 나머지 두 허근이 1-i랑 1 플러스 i인 걸 생각하면은 두 근의 합이 2고요. 두 근의 곱도 2니까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풀었더니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럼 개수 비교해보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k랑 같은 것이야. 그럼 k는 2겠지.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우리가 1인 걸 이미 구했으니까 2 더하기 1은 3. 다음 6번 1, 2, 3, 4, 5 중에서 두 장을 동시에 뽑아 두 자리 잔수를 만들 때 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홀수가 되려면 여기 1의 자리수가 홀수기만 하면 되죠. 여기가 1 또는 3 또는 5니까 가능한 것이 3개.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으니 방금 전에 뽑은 것만 아니면 되니까 4개 곱하면 12가지겠죠. 4번. 다음 7번 행렬 A랑 B를 줬고요. 연산을 하라고 시켰네요. 하라면 해야죠. 3A 더하기 B 마이너스 2B는 3A 더하기 B를 계산하는 거랑 같으니까 이거를 3배해서 얘랑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를 3배해서 2랑 더해주면 8이고요. 0은 3배해봤자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4. 1을 3배해서 1이랑 더하면 4. 마이너스 3을 3배해서 1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4로 묶어내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겠네요. 결론은 K는 4고요. A는 1, B는 마이너스 2니까 둘이 곱해서 빼면은 6, 5번이겠죠. 다음 8번 7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요것을 만족시키는 K 값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그 교과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셨으면 아마 요거랑 똑같은 문제를 보지 못했어도 그 순열의 성질 중에 증명하는 문제를 하나쯤 봤을 거예요. 그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런 성질이 있었을 겁니다. K 곱하기 NP K-1 더하기 NPK를 하면 요게 N 플러스 1P K랑 같다. 아니 이게 뭐냐? 무슨 공식이냐? 난 평소에 이런 거 안 외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평소에 자주 쓰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내신 대비를 위해서
요거 증명하는 거를 한 번 정도 풀어봤으면 이런 게 뭔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지금 증명을 하기보다는 설명 정도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n 플러스 1명 중에 k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n 플러스 pk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자리를 하나 둘 셋 점점점 해서 k개의 자리를 뽑아놨다고 치고 사람은 n 플러스 1명이 있는 거야. 1명, 2명, 3명 쭉 해서 n명, n 플러스 1명이 있어. 그럼 n 플러스 1pk라는 게 여기부터 n 플러스 1명 중에 1명, n명 중에 1명, n 마이너스 1명 중에 1명 쭉 해서 이걸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더하는 거야. 뭐냐면 이 중에 특정 한 명을 골라서 그 한 명을 꼭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번 사람이 있어. 근데 만약에 1번 사람을 이 K명에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을 거야. 넌 안 뽑아. 그럼 남은 요 N명 중에서만 N명이죠, N명. K명을 뽑아서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특정 한 명을 절대로 뽑지 않을 거야를 경우의 수를 센 것이죠. 근데 내가 전체 경우의 수를 센다고 하면 당연히 1번을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엔 거꾸로 1번을 뽑았다고 쳐요. 그럼 1번은 이 하나 둘셋 점점점점점 K 자리 중에 한 군데 넣을 거잖아요.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고민할 거잖아. 그게 이제 K가지야. 1번을 반드시 뽑았다라고 쳤을 때 이 자리 중에 어디에다 배치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여기다 K 자리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1번을. 그러면 뺐으니까 남은 N명 중에 한 명 빼고 K-1명을 뽑아서 나열해야 되잖아. 그걸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n 플러스 1명 중에 k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체를 특정 한 명을 반드시 뽑을 것이냐 뽑지 않을 것이냐로 분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마침 써먹기 좋은 모양이라서 여기 이만큼을 8pk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n 대신에 7을 대입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8pk가 두 개네, 그지? 그러면 그냥 이만큼은 계산하면은 2 곱하기 8pk가 되는 것이고 약분해주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8pk는 6 곱하기 k 플러스 5c 3이 됩니다. 근데 이 k 플러스 5c 3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8pk는 3팩토리얼 분해니까 6분의 k 플러스 5p 3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6이 날라가죠. 그래서 8pk랑 k 플러스 5p3이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k에다가 3을 넣어보면 딱이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사실 그럼 이 공식을 모르면 뭐 이거 못 푸는 거냐, 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이기 때문에 급하면 다 넣어봐. 그냥 5개만 넣으면 되잖아. 1 넣어봤는데 되네 그럼 답이고, 안 되면 아쉬운 거고, 2 넣어봤네 되네 그럼 답이지 뭐. 객관식의 특권이죠. 네. 어쨌든 아마 교과서에 있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자주 쓰진 않지만요. 자, 다음 9번. 직각삼각형 모양의 수납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빗변 길이가 4고 넓이가 4분의 9일 때 가장 짧은 변 길이를 K라 하자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직각삼각형이 대충 있다고 쳐요. 가장 짧은 변 길이를 K라 했고 뭐 나머지는 모르니까 뭐라 할까? T라고 할까요? 근데 빗변 길이가 4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K제곱 더하기 T제곱이 16이다. 피타고라스. 넓이가 4분의 9다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T라는 게 4분의 9다. 약분하면 2분의 9겠죠? 자, 그럼 요거 제곱합이랑 곱이 주어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연립을 할 때 곱셈 공식의 변형과 대칭식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치? 그러면 K 더하기 T의 제곱에서 K제곱 더하기 T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KT라는 거랑 같으니까 내가 이제 얘랑 얘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사실 애초에 이쪽에 그냥 이항을 했어도 상관없고요. 2KT는 K 플러스 T제곱이다. 요게 16, 요거는 9기 때문에 덤 25네. 따라서 K 플러스 T가 마이너스 1은 없으니까 5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근의 합이 5고 두근의 곱이 2분의 9인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두근의 합이 5니까 마이너스 5x. 두근의 곱이 2분의 9는 0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근을 구해보면 하나가 k고 하나가 t인 건데 이 중에 우리는 작은 놈을 고르면 됩니다. 작은 변의 길이를 k라 했으니까요. 근데 불행히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근의 공식을 써야겠지? 근의 공식을 써보면 2분의 5 풀마 루트에 25 마이너스 18이 되는데 내가 찾는 건 작은 근이니까 k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얘를 2배하고 루트 7이랑 더하랍니다. 이거를 2배하고 루트 7이랑 더해주시면 루트 7이 탁 날아가면서 5만 남겠네요. 답은 5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은 그랬네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뭐 따로 판별식답 같은 거를 이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좀 진행을 하려면 인수분해 시도를 해야겠지. 왠지 x에다가 마이너스 2 같은 게 넣고 싶지 않나? 그럼 a가 더 날아가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4, 16 마이너스 2a 플러스 24 플러스 2a니까 다 0이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것이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얘가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얘가 중근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풀어주시면 딱 봐도 a가 9면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a가 9일 때고 두 번째는 얘가 중근이 아닌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여기서 나온 근이랑 중근일 수도 있잖아. 여기서 지금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오니까 이걸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을 찾으면 되겠죠. 대입해보면 4 플러스 12 더하기 a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6이면 가능합니다. 얘네들이 더해주시면 답은 마이너스 7이겠죠. 1번. 넘어가서 11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일 때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풀어오면 3이랑 9로 인수분해 잘 되니까 x가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나오겠죠. 이것도 k제곱 마이너스 16이 k-4랑 k 플러스 4로 인수분해 잘 되니까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x 마이너스 k-4 x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k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요. 누가 봐도 k-4가 k 플러스 4보다 작죠. 따라서 x가 k-4보다 작다 또는 k 플러스 4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을 할 텐데 우리가 기대하는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한쪽은 겹치는데 한쪽은 안 겹친다는 거. 예를 들어 첫 번째는 3이랑 9가 여기쯤 있어. 근데 k-4가 한 여기쯤 있고 k 플러스 4가 한 여기쯤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쪽만 겹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얘가 바라는 거는 둘이 뺀 게 2래. 그러니까 얘 둘이 차가 2였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그럼 얘가 5란 얘기잖아. 그럼 k가 9면 되는데 그럼 얘가 13이라서 말이 되죠. 9는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왼쪽이 겹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 겹칠 수도 있잖아. 3이랑 9가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죠. 이렇게 돼 있는데 k-4가 이제 이런 작은 쪽에 있어서 안 겹치고 k 플러스 4가 이런 데 있어서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두 칸 차이가 나려면 얘가 7이 돼야 되니까 k가 3이거든요. k가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3도 된다. 나한테 물어본 건 두 실수 k 합이니까 9랑 3을 더해주시면 12가 나오겠네요. 답은 5번. 다음 12번. 자, 또 절대값이 난무하는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뭐 정직하게 풀어볼게요. 첫 번째, 지금 이 친구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친구는 4일 때가 지금 핵심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먼저 풀면 둘 다 내부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면 되겠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x라서 절로 넘기면 딱이겠네요.
그러면 상수항은 1이랑 12, 11이 넘어오면은 2가 되겠네. 그럼 요거랑 요거를 연립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어떻게 2보다 커? 이 경우는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4보다는 작은 경우죠. 이러면 이제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니까 앞에 건 그냥 나가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고 이걸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x 날라가니까 3x를 절로 보내고 11을 가져옵시다. 그러면 0하고 3x가 되니까 그냥 이거 x가 0 이상이라는 얘기지. 요거랑 이거를 이제 연립해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0 이상인데 4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4보다 크고 나왔다라고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둘 다 그냥 나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x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게 날라가니까 3x는 내두고 마이너스 13을 절로 보내. 그러면 2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8 이하다가 나오고요. 요거랑 연립해 주시면은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네 둘을 또 눈으로 연결해 주시면 최종 답은 0부터 8까지가 되겠네요. 이걸 만족하는 최소랑 최대 합을 물어봤으니까 0 더하기 8은 8이겠습니다. 12번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번거로운 문제였죠. 다음 13번. 두 행렬 A와 B가 주어져 있는데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그랬네. 자, 기억은 실제로 세제곱 제곱해보면 당연히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전 케일리 해밀턴을 쓰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하면 A제곱 A 더하기 D가 0이니까 사라지고요. AD-B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는 영행렬입니다. 그럼 양변에 A를 곱해주면 A 세제곱 더하기 A가 영행렬이라서 이렇게 만나면 사라지고요. 얘네 둘도 만나면 얘에 의해서 사라지니까 영행렬이 맞네요. 참. 물론 누가 봐도 기억은 참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 니은 B제곱의 모든 성분하면 11인가? 이것도 물론 그냥 제곱을 해도 되는데요. 케일리 해밀턴을 쓰겠습니다. A 더하기 D가 1이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D-BC는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3을 뺐으니까 플러스 2는 영행렬이죠. 그래서 B제곱은 B-2니까 B-2 같은 경우는 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4입니다.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라서 11 맞네요. 이은 참입니다. 자, 디귿 A를 거듭제곱하고 B를 거듭제곱해서 더했더니 0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20 이하의 자연수의 n의 개수는 3인가 물어봤는데 일단 A는 우리가 아는 정보가 자,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단위행렬이에요. 그죠? 그 말은 뭐 4제곱하면 그냥 단위행렬이 되는 주기가 4인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양변에다가 많이 나오는 거죠. B 플러스 1을 곱해보면은 B세제곱 플러스 2가 영행렬이라서 B세제곱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말은 얘는 이제 주기가 6인 친구죠. 6번마다 돌아오는. 어쨌든 우리가 요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 시점에서 딱 봐도 얘네 둘은 더한다고 영행렬 될 리가 없거든요. 그지? 둘이 2번 혹은 3번씩 곱할 때마다 단위행렬이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게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2 만나서 영행렬 되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2랑 3이 좀 겹치려면 당연히 6의 배수를 고려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n이 6인 거야. 그럼 우리는 a 6제곱 더하기 b 6제곱을 고민할 텐데 a 6제곱은 이걸 세제곱한 것이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요. b 6제곱은 그냥 2라서 영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6은 합격이죠. 6 다음은 12잖아요. 10이면 a 12제곱 더하기 b 12제곱인데 a 12제곱은 이거를 6제곱 혹은 얘를 세제곱한 거라서 그냥 단위행렬이고요. b 12제곱은 당연히 단위행렬입니다. 이거 제곱한 거니까. 이건 안 되네요. 그지? 영행렬이 안 됩니다. n이 18일 때 그럼 a의 18제곱 더하기 b 18제곱은 a 18제곱은
우리가 이 친구를 9번 곱하는 거라서, 혹은 이걸 4번씩 4번 덜어내고 a 제곱이 남은 거다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마이너스 2고 b의 18제곱은 이거를 3제곱한 것이니까 단위행렬이라서 영행렬이 됩니다. 그럼 결국 되는 게 2개뿐인 거죠. 다른 건 이제 될 여지가 없잖아요. 6의 배수가 아니면 둘이 단위행렬로 이제 같아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가능한 답은 2번이겠죠. 13번까지 풀었고요. 14번 3차 다항식 px를 줬고 는빵 했을 때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이 5라고 줬습니다. 그래요. 한 실근이 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좀 불분명하니까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상한 걸 넣어놨네. 요놈의 한 실근 마이너스 1. 이거 좋은 힌트죠.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P에 마이너스 3이 0이란 얘기라서, 그럼 우리가 요놈의 한 실근이 마3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가해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px를 식으로 써보면 마3을 한 실근으로 갖고 나머지 두 허근이 돼서 발생할 텐데, 1차 항은 잘 모르겠지만 그 허근의 곱이 5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상수항은 더하기 5인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1차 항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요놈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이 3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는빵에서 나오는 두 허근을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치면요, 다시 말해 P의 알파랑 P의 베타가 0인 것이죠. 알파 베타 뭔지 모르지만 요거를 만족하는 두 허근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떻게 하면 알파 또는 베타가 될까를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2항에서 풀어오면은 1을 넘기고 1을 넘기면 되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1 또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이게 요방 정식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근데 얘네 둘이 더했더니 3이래. 둘이 더해주시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인데 이게 3이니까 2항 해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6-1이라서 4입니다. 그래서 요놈의 두 근의 합이 4다라는 것을 얻었으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4x이면 얻을 수 있죠. 자, 결론은 px를 찾았고요. 요놈을 전개하면은 abc도 각각 구할 수 있을 텐데, 우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봤거든. 그러면 왠지 1을 대입하고 싶지 않나? p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는데, 4 곱하기 실제로 대입하면은 1-4 더하기 5는 2죠. 그래서 8이니까 답이 8이 아니라 1을 넘겨주시면 내가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겠죠. 3번.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풀 수 있다. 다음 15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 하자. 자, 행렬 A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거는 뭐 몰랐어도 풀 수는 있겠지만 자주 나오는 친구라 제가 수업 때 외우라고 강조했거든요. 얘는 n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각각 b제곱 b 플러스 1제곱을 하라고 했으니 친구는 1 BA 01 더하기 1 B 플러스 1 A 0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모든 성분의 합 같은 경우는 1111이니까 4고요. BA랑 2B 플러스 1A를 더해주시면 2B 플러스 1A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더해주면, 근데 얘가 무슨 수였으면 좋겠냐면 얘가 짝수였으면 좋겠대. 그럼 얘는 이미 짝수니까 결국 얘가 짝수여야 되는데, 근데 b 값에 상관없이 2b 플러스 1은 홀수란 말이에요. 그럼 홀수랑 a를 곱했는데 짝수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a가 짝수란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a가 짝수기만 하면 b 값에 관계없이 얘는 이미 홀수라서 홀수랑 짝수를 곱해서 짝수가 됐고 4랑 짝수를 더했으니 짝수가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짝수는 2, 4, 6 3개밖에 없잖아. A가 가능한 거 3가지. B는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으니까 1, 2, 3, 4, 5, 6, 6개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음 해주시면 18가지가 나오겠죠. 4번. 자, 다음 16번입니다. 크기가 동일한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30장이 있는데, 보자.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세로가 한 줄 더 많은 여섯 줄이네요. 꾸미는 방법의 수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와, 엄청 큰 수네, 그지? 가족권. 검은색 타일 6장, 흰색 타일 24장 모두 사용한다. 여기 예시가 있죠. 모든 가로줄에는 적어도 한 칸 이상 검은색 타일을 붙인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가로줄이 분명 5개란 말이야. 5줄. 근데 검은색은 6장이에요. 그러니까 5줄인데 6장 있으면 아무리 골고루 붙여도 얘처럼 어딘가는 2개를 붙이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느 세로줄에도 이웃 한 칸에 검은색 타일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칠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나 여기에 칠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당연히 얘네나 이웃한 여기나 여기도 칠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어딘가에는 반드시 얘처럼 2개를 칠하는 라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디냐가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만 칠하면 위아래로 여기랑 여기만 안 칠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사실 자유롭게 칠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2개를 칠해버리면 이 여기도 못 칠하고 여기도 못 칠하니까 제약이 심해지잖아. 그러니까 이 2개를 어디다 칠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2개를 맨 위나 혹은 맨 아래에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향을 주는 게 내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2개를 칠해버리면 위에 줄도 2개나 못 쓰고 아래 줄도 2개나 못 쓰잖아. 그지? 제약이 굉장히 크지. 근데 이 2개짜리를 맨 위나 맨 아래에다가 칠하면 영향을 한 줄에는 그래도 안 주니까 이 바로 밑에만 2개 못 칠하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안 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도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는 2개 칠하는 라인이 맨 위거나 맨 아래 둘 중 하나로 가겠습니다. 일단 2 곱하기로 시작하겠죠.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예를 들어 처음 사진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2개를 칠한다고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2개의 타일을 골라줍니다. 자,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칠했다고 치면 그 바로 밑에 줄은 여기랑 여긴 못 칠하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칠하게 될 거예요. 근데 4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칠했다고 치면은 그 밑에 줄은 여기만 아니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고 그 밑에 줄도 여기 칠했다 치면 여기만 아니면 되니까 5개 중에 칠할 수 있고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죠. 그래서 5의 세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이 2칸짜리를 여기가 아니라 이 중간 라인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다가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셋 중 하나니까 또 3 곱하기겠지?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딱 중앙에다가 칠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2칸을 칠했다고 해봐. 그런 경우의 수는 일단 6C이겠지? 그지? 6개 중에 2개를 고른 것이니까. 그러면 이 윗줄이나 아랫줄은 2개씩 못 칠하고 빠지기 때문에 칠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개씩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4 곱하기 4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칠했다고 치면은 맨 위랑 맨 아래는 여기 칠한 거랑만 이웃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칠할 수 있는 게 5개씩이죠. 5개씩. 그래서 5의 제곱이 되겠죠. 우리 이제 얘네들을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데요. 얘네들을 5의 세제곱으로 묶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6C가 곱하면 15라서 여기서 5를 하나 꺼내가지고 3 하나는 얘 주고 5 하나를 얘를 줍시다. 그러면 이제 5의 세제곱이 공통으로 있죠. 그럼 둘이 더해주면 5의 세제곱으로 묶었을 때 이쪽은 2 곱하기 15 곱하기 4니까 얼마지? 120이죠. 더하기 여기는 9 곱하기 4 곱하기 4입니다. 그러면 144겠죠? 그럼 더해주면 26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K에 들어갈 값이 264겠죠.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케이스 분류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17번.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를 딱 보자마자 이 친구가 이 항에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많죠. 첫 번째로 오메가를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오메가 세제곱이랑 오메가 바 세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그리고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고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 모두 1이겠죠. 이 정도는 뭐 외웠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반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잘 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세제곱해서 더하면은 당연히 좌변은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제곱해서 더해라랑 똑같은 건 여기 없는데 조립을 해봐야겠지. 제곱이 지금 여기 달려 있잖아요. 그럼 오메가 제곱 대신에는 이항하면 오메가 마이너스를 사용할 수 있고, 오메가 바 제곱도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한 게 1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사라지니까 우변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아무래도 같지가 않죠. 기억은 거짓말. 니은은 무조건 맞는다는 얘기네. 그래도 확인해 볼게. 여기 분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요 놈을 활용하면 우리가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바분의 1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오메가 바 대신에 오메가 분의 1을 써도 괜찮죠. 결국 좌변 같은 경우는 그냥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이고요. vs 우변 같은 경우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서 둘이 같은지 비교하는 거거든. 근데 둘 다 값이 1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1만 빼고 이거 이항했다 해봐요.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1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이항했다 그러면은 이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도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참이다. 다음 디귿. 요거를 다 곱해도 32가 됐다. 자, 그런 n의 값은 31이다 그랬는데요. 앞에부터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일단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남기고 마이너스 오메가를 이항해 보면 그냥 오메가죠. 그냥 오메가.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고요.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여기서 이거를 빼고 얘를 이항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의 6제곱 같은 경우는 이걸 제곱하는 것이니까 1이겠죠. 그러니까 2예요. 그럼 이제 이만큼 먼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덩어리를 곱했더니 2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뒤부터는 똑같은 게 반복될 거예요. 왜냐? 이 뒤에 나오는 1 더하기 오메가의 8제곱 같은 경우는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쳐내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랑 같잖아. 처음이랑 같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1 더하기 오메가 10제곱도 결국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이랑 같아서 이 뒤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더 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저 이 3개짜리 한 묶음이 2인데 2가 몇 덩어리가 되어야 32가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32는 2의 5제곱이라서 이 3개씩 5덩어리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쉬운 n값은 1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 n의 값 합을 물어봤으니까 설마 하나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떤 게 더 있나 해보면은 17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놓치기가 쉬운데 17은 갑자기 뜬금없이 뭐냐. 자, 생각을 해봐요. 3개씩 한 묶음으로 보는데 이 앞에 2개를 곱한 게 1이고 세 번째 걸 곱해야 2가 곱해지잖아. 그지? 이거를 15개를 다 곱했다고 해봐. 쭉 곱해서 여기가 15번째였어. 여기까지 곱해 32가 된 거야. 그럼 그 다음은 오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뭐야? 얘를 곱하는 것까지는 안 돼. 이거 곱하면 32 오메가니까 32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까지 곱하면 이게 1이라서 괜찮다는 거지. 여기까지 곱해도 32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뒤부터는 2를 곱함으로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제 안 되고요. 그래서 얘가 15번째라면 16번째, 17번째까지는 되니까 15랑 17까지 가능하다. 근데 그러면 합이 32여야 되는데 31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디귿은 아니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꽤나 중요한 선지였고요. 다음 2 곱하기 2행렬 A의 성분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 이 성분이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이랍니다.
이게 뭔지 봐야겠죠? 일단 이 친구부터 보면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그지? 이게 이제 i하고 i 플러스 j의 합이라서 x 마이너스 i랑 x 마이너스 i 플러스 j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당연히 i 플러스 j가 i보다 크기 때문에 x는 i보다 크거나 같고 i 플러스 j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되는데 뭐 꽤나 현실적으로라고 해야 될까? 친구들 입장에서 얘랑은 다르게 이거는 이게 인수분해 되나 하고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 못했다고 치고 그냥 진행을 해볼게. 요거는 인수분해 하고, 솔직히 이것도 인수분해 못했어도 괜찮아요. 노동을 해야 돼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1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a1,1 성분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야. 그 말은 i랑 j에다가 1을 넣으란 얘기잖아요. 그럼 진짜 넣어요. 그럼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미 풀어놨으니까 x 범위가 1부터 2까지만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i랑 j에다 1을 넣었다 해봐요. 날라가네? 이거 날라가네? 그러면 남는 게 뭐냐?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양변을 k로 약분해도 되는데 어차피 k가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풀자. 마이너스 2kx가 마이너스 k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 범위는 2분의 k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랑 이거를 연립을 했을 때 만족하는 정수가 딱 하나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1이랑 2기 때문에 2분의 k로 잘라줌으로써 1까지는 들어가는데 2부터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해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면 1이 여기쯤 있고 2가 여기쯤 있다라고 했을 때 2분의 k가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 가능한 자연수 k는 당연히 2보단 커야 되니까 3이랑 4까지 가능하겠죠. k가 4여도 되나요? 그럼 얘가 정확히 2가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 얘는 등호가 없어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얘가 정확히 2랑 같아지더라도 들어가는 정수는 1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성분을 찾았습니다. A는 1,1 성분이 3 더하기 4니까 7이었어요. 그 다음에 A의 1,2 성분을 찾고 싶어. 그럼 I에다가 1 넣고 J에다 2 넣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은 여기 I에 1 넣고 J에다 2 넣으면 되니까요. 1부터 3까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I에다 1 넣고 J에다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i에다 1 넣고 j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이게 날라가네요. 그죠? k 제곱만 남겠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뭐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도 되는데 그냥 넘겨서 풀어오면은 x 제곱이 4분의 k 제곱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크고 2분의 k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랑 이거를 연립을 했는데 만족하는 정수가 하나만 만들려면 그럼 역시나 아까랑 똑같이 1만 포함하게 만들고 2랑 3부터는 안 들어가게 막아야 돼요. 그럼 결국엔 가능한 k값은 똑같습니다. 3 또는 4겠죠. 그래서 1,2 성분도 7임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혹시 한 방에 못하겠으면 수직선을 상상을 해보세요. 1이랑 3이 여기쯤 있고 마이너스 2분의 k는 음수라서 당연히 이런 데 있을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k. 그럼 2분의 k가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에 1만 들어가게 하고 2부터 못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결국 아까랑 상황이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1 성분을 찾아봅시다. i에다가 1을 넣고 i에다 2를 넣고 j에다 1을 넣어요.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은 i에다 2를 넣고 j1을 넣었으니까 2부터 3까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부등식은 2랑 1을 넣어보면 2 빼기 1은 1이니까 4x제곱 바로 받아 쓸게요. 그 다음에 2 빼기 1은 1이니까 여기는 2가 마이너스 4k 되겠네요. 4kx 더하기 k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완전 제곱식이네. 2x-k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이걸 풀면은 x가 2분의 k만 아니면 돼요.
그렇겠죠. 원래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딱 0이 될 때만 아니면 돼서 x가 2분의 k만 아니면 된다가 이 부등식의 해입니다. 그럼 요거랑 요거를 연립했을 때 정수인 애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하려면 2랑 3 중에 하나는 안 되게 막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2거나 3이면 되는 것이지, 그지? 따라서 가능한 k 값은 4 또는 6이겠죠. k가 4라서 얘가 2가 아닙니다. 그러면 3만 되니까 한 개 맞고요. k가 6이면 얘가 3이 아니다가 되니까 3 빼면 2만 되니까 역시나 한 개가 맞죠. 그래서 2콤마의 성분은 4 더하기 6이니까 10인 알았습니다. 얘가 10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a의 2콤마의 성분을 구해봅시다. i랑 j에다 둘 다 2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에는 i랑 j 모두 2를 넣었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i랑 j에 2를 내면 이거 날라가네요. 이것도 날라가니까 그냥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만 남겠죠. 요게 0보다 크다. 얘를 풀면 아까 처음에 풀었던 요거랑 동일한 답이 나오겠지. x가 2분의 k보다 작다. 근데 이거랑 이거를 또 연립을 해야 되잖아요. 만족하는 정수가 하나만 만들어지게 하려면 k 값이 5 또는 6이어야겠죠. 역시나 수직선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2랑 4가 여기쯤 있다라고 했을 때 2분의 k가 이런 데쯤 있어서 3부터는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니까 가능한 k는 이 5 또는 6입니다.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얘가 딱 3이 돼도 괜찮죠. 그래서 5 더하기 6은 11이니까 마지막 성분이 11이면 알았습니다. 드디어 a를 구했어요. 그런데 요놈이랑 b를 곱했더니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정직하게 곱해보겠습니다. 자, b가 지금 2랑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맞지? 2랑 마이너스 1. 바로 곱해볼게요. 요놈이 b고 a입니다. 곱해보면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고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1 곱하기 2행렬이 답으로 나와야겠죠. 1행 1렬에는 27에 14-10이니까 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에 14-11이니까 3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분의 합은 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 자, 넘어가서 논술형 1번입니다. 다음 x에 대한 4차 방식이 정수인 실근 과거를 모두 같도록 하는 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침 이렇게 더하면 2a 플러스 1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인수분해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결국 우리는 x제곱은 a 마이너스 4 또는 a 플러스 5를 풀어야 되고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져요 라는 것은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실근과 허근을 동시에 가질 것인데 근데 이게 그냥 실근이 아니라 정수인 실근이라 했잖아. 그럼 제곱을 했는데 이 a 플러스 5다라고 했을 때 정수인 근을 가지려면 이게 제곱수여야겠죠. 그러면 양변에 5를 더해보면 a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 제곱수는 0이랑 1이랑 4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능한 a 값을 각각 구하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 0도 된다는 거를 놓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거나 자연수인 실근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럼 0을 빼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없어서 0도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빼먹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논술형 2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하는 두 정수 a, b의 순서쌍 개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먼저 해보는 행동이 있거든요. 얘는 잘 모르겠고 얘랑 얘는 아니까 얘네 둘이 먼저 비교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비록 구해야 되는 게 a랑 b지만 a랑 b는 좀 잘 모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되는 게 맞나? 해서 여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를 둘이 빼봐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2분의 7에서 1을 뺐으니까 더하기 2분의 5가 됩니다. 이건 정말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냐 그러면 맞아요. 판별식을 써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아니지 4를 곱했으니까 10 0보다 작으니까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붕 뜨는 그래프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습니다. 뭐야? 그러면 뭐하러 한 거야? 결과적으로는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거지. 그렇지만 이 습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장 이제 비슷한 기출문제도 있고 1학년 때도 나중에 3학년 돼서도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 양쪽 끝을 비교함으로써 정보를 얻어내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거죠. 그냥 A, B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볼 것이고 당장은 이렇게는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풀어봐야죠. 자, 이쪽 1번 부등식부터 정리를 해보면은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좀 해줄게. 양변에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2로 묶었을 때 a-2x 더하기 2b-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정도.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이되려면 판별식을 썼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2b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도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얘를 가져올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2로 묶어주면은 1-ax 더하기 7-2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아깝게 이제 d1이라 하고 얘는 판별식 4분의 d2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7 플러스 2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는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제 정수 a랑 b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연립하냐 했을 때 a는 2차식이라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여기 이제 2b가 겹치잖아요. 그지? 2b를 주인공으로 연립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2b를 절로 이항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2b를 빼고 나머지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보다는 2b가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a, b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꾼 거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정수니까 뭐 1 넣고 0 넣고 2 넣고 다 노가다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부담스럽잖아요. 도대체 무슨 정수를 넣어야 될지 감도 안 잡히잖아. 그래서 또 제가 처음 했던 것처럼 얘네 둘에 먼저 집중해봐요. 얘네 둘을 만족하는 이부등식을 만족하는 A값 범위부터 일단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넘겨서 뺐을 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a로 묶어보시면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니까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부터 3까지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정수나 넣어보는 게 아니라 a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네 가지만 고려를 해보면 됩니다. a가 만약에 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2b가 6 이상 6 이하가 되니까 가능한 b는 3밖에 없겠죠. 이렇게 한 개 센 것이고요. a가 만약에 1이야 그럼 이제 2를 양변에 대입해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 1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6이니까 7이 될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b는 2 또는 3이니까 두 개가 있겠죠. 한편 a가 2다 라고 하면은 2를 대입했을 때 4-8 더하기 6이 됩니다. 그럼 이제 2부터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 2를 대입해 주시면은 6이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b는 1, 2, 3 3개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a가 3일 때는 3을 대입해 보시면 9-12 더하기 6입니다. 그럼 3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 3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9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역시나 3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b는
없죠. 왜냐면 이걸 만족하려면 b가 2분의 3이어야 되는데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순서쌍은 0,3, 1,1,3, 2,1, 2,2, 2,3에서 총 6개가 되겠습니다. 6개. 자,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량도 되게 많고 뭔가 엄청난 아이디어 뭐 그런 게 필요한 문제는 없는데 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해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따로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